향후 ST팜이 조 단위 매출을 노릴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특허 기술에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약국기의 김약사입니다. 오늘은 약국기의 주식 리뷰 ST팜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약국기에서 처음 주식 리뷰를 한 것이 2021년 12월 13일인데요. 그 종목이 바로 ST팜이었습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이후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이 2천억에서 900억까지 떨어진 스토리와 그때 바라보았던 ST팜과 지금을 비교해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전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최근에 ST팜에서 IR을 진행했는데 좀 그 자료를 활용해서 업데이트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총은 1조 8천억 정도, 2022년 8월 말 기준이고요. 2021년 매출 1656억, 영업이익 55억 정도로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했지만 주가는 작년 말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 상승과 바이오주의 전체적인 부진으로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사실 ST팜 퍼가 160배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실현 이익 대비 엄청 비싼 수준입니다. 참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퍼가 한 100배 정도인데 더 높은 밸류를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는 비싸지만 한국의 CDMO 대표 기업인 ST팜, 삼바가 이 정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 정도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이 가치가 적정하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T팜 IR 자료를 들어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그 가치는 mRNA와 신약의 가치는 빠져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굉장히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CDMO의 성장성으로 이 정도 펀은 수용할 만하고 신약의 가치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더 부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가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도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들은 금리라든지 이런 금리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것들이 조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매크로적인 이슈가 닥쳐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매출과 사업의 성장세가 지금 기대보다 더 잘 나온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 못 미치면 단기적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신약에서 데이터 그리고 파이프라인 진행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할 수도 또 있겠죠. 하지만 자그마한 또 악재에도 뭐 이렇게 많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CDMO의 사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신약까지 간다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시장이 너무 큰 시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ST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STP-040, 에이즈 치료제인데요. 임상 1상이 유럽에서 완료되고 2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STP-040는 세계 최초 완치 치료제로 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라고 하고요. 2018년 미국 국립 NIH 국립보건원 연구과제로도 선정이 됐고 알리니라는 알로스테릭 인테그레이즈 이니비터 기존으로는 유일하게 임상이 진행 중인 퍼스트 인 클래스의 의약품입니다. 사실 랄테그라비어라고 하는 상품명 이센트레스가 에이즈 치료제인데요. 한국 MSD, 미국 머크 제품이에요. 현재 1조 정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센트레스의 내성 환자가 벌써 10%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환자들에게서 사용한 전임상에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센트레스는 제가 사실 담당했던 제품인데요. 그때 제가 담당했을 때 신약으로 나와서 내성을 많이 잡아주는 것들이었는데 그때가 한 201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만에 내성이 이렇게 많이 생겨버렸네요. 그 내성을 대응할 제품으로 어쨌든 ST팜에서 이러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상이 끝났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2상, 3상, 상업화까지 갈 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거는 정말 오래 좀 걸린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DMO의 실적과 성장에 주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ST팜은 올리고 1공장 증설을 완료했고 바놀 캠퍼스는 FDA CGMP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ST팜은 1000만 도주 생산 공장을 확보했고요. 향후 1년 내 1억 도주 규모로 증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 2,500억에서 최대 2조 5천억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ST팜이 조 단위 매출을 노릴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특허 기술에 있는데요. mRNA 위탁 생산 기업 중에서 ST팜은 mRNA 특허 기술을 확보한 유일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조금 보면요. ST팜의 mRNA CDMO 사업을 위한 핵심 기술은 캐핑 그리고 LNP 약물 전달체 기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뛰어나서 5월에는 mRNA 백신 LNP 물질을 177억 원 수주하기도 했고요. 캐핑 수주도 임박했다고 해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스마트캡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금 막 협상도 하고 곧 좋은 소식 들릴 거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ST팜은 2021년 4월 RNA 및 칼테 NKT 개발을 위해서 미국 샌디에이고의 레바티오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mRNA와 카 NKT 세포를 이용해 항암 및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해요. 이 레바티오가 주목받는 이유가 이것 또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는 이 서클 RNA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T팜의 CDMO 확장 전략에 있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제약사 머크는 서클 RNA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 오르나 테라퓨틱스에 35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계약금이 1억 5천만 달러, 굉장하죠.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마일스톤으로 최대 35억 달러를 지급하게 된다고 해요. 사실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서클 RNA에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서클 RNA가 기존 선 형태로 이루어진 RNA 대비해서 안정성 면에서 우수해서 반감기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RNA의 가장 단점은 불안정해서 반감기가 짧다는 것인데요. 우리도 화이자나 모더나 코로나 백신 유효기간이 7에서 9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ST팜에 따르면 사람 몸속에서 불안정해진 반감기가 짧은 RNA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 서클 RNA와 카 NKT 플랫폼, 이 플랫폼 구축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현재 서클 RNA에 대한 특허 출원 준비 작업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완료하고 나면 올해 말 내년 중에는 파이프라인도 공개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글로벌 임상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ST팜은 CDMO 사업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기반으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이러한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확보해 나가면서 기업의 성장성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도 좋고 전략도 좋고 성장성도 확실시 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장할 것은 다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투자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DMO의 안정적인 사업, 시장의 기대에 맞게 그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신약 파이프라인에서도 어쨌든 신약을 하는 순간 작은 소재에도 주가가 아마 출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고 신약은 너무 초기이니까 너무 큰 기대는 두지 마시고 CDMO 성장에 좀 집중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